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음란물 딱 봤을 때부터도 한 소리 나왔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글이 나왔다고 이거는 저는 왜 꼭 이런 게 옛날에 네.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도 말이죠. 과거 새누리 새민주 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 그 대표 이름이 하도 이름이 이율배반 네. 이준석의 개혁신당하고 최고의 코미디 그다음에 그 문재인의 새정치민주연합 알고 보니 내로남 헌정치 민주퇴행의 극치 그런데 거기도 보면 그분도 이거 조선일보에 난 기사예요. 조선일보 어떻게 났느냐? 그때 누구죠? 그분 돌아가신 분 누구야? 무슨 농민 돌아가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쨌든 간에 시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민주당이 난리가 났어요. 뭐 이명박 정권의 물대포에 돌아가셨다 막 이래가지고 네, 그 사태 직후에 그런데 이재명 문재인 대표가 당시에 그분을 추모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 트위터에 올린 직후에 일본 뜨거운 일본 도색 영화, 일본 음란 영상물 그 표지가 올라갔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잘못 올린 거겠지만. 아니 왜 잘못 올렸든지 그게 왜 잘못 올렸겠어? 그러니까 본인 폰에 있으니 올라갔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고서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빛의 속도로 사라졌는데 우리 네티즌들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 지금 퍼져버렸어. 근데 제일 웃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희한한 게 문 대통령 당시 그때 문 대표 쪽이죠. 네. 아무 해명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늘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해명을 없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자기 이름에 그리고 야당 대표 그 트위터에 일본 뜨거운 일본 음란 영상물 이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이게 맞겠죠. 우리 민주당을 괴롭히려는 악성 무슨 보수 세력의 또는 테러 세력의 농간이다. 해킹을 해서 내 트위터에 마치 내가 이런 걸 본 것인 양 이렇게 올린 한마디로 이거는 테러다. 네. 뭐 이게 지금 사실 제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반응일 거 아니에요. 뭐 핑계라면 그게 합리적인 핑계가 되겠죠. 핑계 단언하시는군요. 네, 핑계겠죠. 근데 그건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진상은 알 수 없으니까. 네. 중요한 건 어쨌든 올라왔었던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문 대표 쪽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게 정말 희한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문재인 전 문의 대통령은 침묵. 그러니까 문의 기대를 침묵. 배반하죠. 문의 침묵. 그러니까 무슨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애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거는 아니 나 같으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나는 모른다. 근데 이게 누가 해킹을 해서 올라온 모양이다. 난 상식적으로 이게 가장 일반적인 대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까 전에도 제가 기자님한테 기자님 뭐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보고 있으니까 아니 이걸 내가 왜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분 같았으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벌판 역시 이런 거는 여성들이 금방 알아.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금방 알아. 이거 집에 가끔 보면 옛날에 남동생이나 오빠방 갑자기 들어가면 뭐 했어? 뭐 이런 거네. 아무것도 안 했어. 뭐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꼭 이런 사람 그리고 이게 문제가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된지 아세요? 네. 요게 이제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요거를 일본에서 일본 언론이 요거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할 때 그때 막 반일몰이 했잖아. 그러니까 일본의 무슨 시사지에서 이거를 최근에 한국 대통령이 반일 행보를 하는데 근데 알고 보니 이분은 우리 일본 AV 성인 어덜트 비디오 광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반일 캠페인? 그래서 알고 보니 일본 좋아하는 듯 우리나라 음란 영상을 즐겨보는 거 아닌가? 그걸 일본이 캐치했군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 반대하던 한 청년이 30대 청년이 요걸 다시 이제 그 보도 내용을 다시 캡처해가지고 전단을 만들었어. 그래서 문 대통령님 반일 캠페인 하시는데 지금 이거 이렇게 일본 언론은 이거 나온 거 아세요? 이러고 체면이 서요. 이러고 반일 되겠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딱 전단 만들어서 뿌렸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싶네. 아니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어떤 부분이 모욕이죠? 모욕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하여간 모욕감을 주고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그래서 모욕죄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사실이잖아. 뭘 모욕감을 줬어. 그러니까 모욕은 사실인지 아닌지를 너 바보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걸로 모욕감을 느꼈어. 그러면 이거를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할 수는 있어요. 그럼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는데 대부분은 감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은 일단 고소를 했으니까 수사는 해야 돼. 그럼 강찬호 씨 오세요. 그럼 이제 가가지고 얼마 전에 김혜승 씨 만나갖고 너 바보 했어요? 아니 근데 나쁜 뜻은 없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 그 사람은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지금 모욕죄로 당신을 처벌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은 어쨌든 그 얘기를 만약 했다면 내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 김혜승 씨 좀 감정적으로 화난 상태 같으니까 김혜승 씨가 고소인인데
찾아가서 네. 뭐 이러저러 해서 그때 감정적으로 해서 미안하다. 내가 한번 밥 한번 살게요.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라. 해가지고 경찰은 화해를 유도합니다. 왜냐면 화해해서 취하하면 끝나는 벌이에요. 이거는. 그게 반의사 불벌죄일걸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왜냐면 네. 모욕죄는 고소해야만 성립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욕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를 경찰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화해 종용. 예, 그래서 원래 모욕죄라는 거는 반드시 그 수사받는 사람을 네. 경찰이 수사할 때 알려줍니다. 이거 김혜승 씨가 고소했다. 당신을 모욕죄로 고소했으니까 뭐 하여간 가서 화해를 하든지 해서 하면은 취하면 우리가 더 이상 수사하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네.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 청년을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거기 뭐 문재인 등에 대한 모욕 해가지고 네. 날아왔어. 그래갖고는 경제 청년이 좀 두렵잖아요. 아니 그렇죠. 대통령 비판 전단 한번 뿌린 건데 이게 왜 이래? 그랬더니 그 형사가 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니? 너 지금 야. 너 저기 위에서 BIP 쪽에서 너는 정말 콕 집어서 너는 확실하게 처벌하라고 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그럼 이게 지금 보니까 문재인 등에 대한 모욕이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한 거예요?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청년이. 네. 그랬더니 내 입으로 말 못해. 네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럼 뭐야? 이거는 우선 경찰이 불법이에요. 알려줘야 돼. 왜냐면은 그 사람하고 화해를 성립시켜야 될 뿐더러 그렇죠. 구체적으로 나를 고소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내가 어쨌든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제스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은 계속 물어봤는데 죽어도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저러가 달려들었어. 그래서 그쪽 그 수사반장한테 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강 기자님 투입되신 거예요? 그래갖고 투입해갖고는 제가 네. 말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때도? 아니 이거 우리 반장님 이거는 모욕죄는 지금 고소를 해야만 성립하니까 이거는 경찰이 말을 안 해도 문재인 모욕이니까 문재인이 했다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대통령이 아들뻘 되는 그 청년을 비판 전단 하나 뿌렸다고 모욕죄로 고소하는 나라가 됐군요. 그랬더니 어허 기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희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왜 말을 못하죠? 그랬더니 당사자한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허 하더니 이 모욕죄는 말이죠. 네. 반드시 고소를 해야지 기소를 할 수 있지만 수사는 고소를 안 해도 네. 저 사람이 얘를 고소하겠구나 할 가능성만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판례가 있다는데 이런 논리를 하면은요. 네. 그 당시에 전국에 밤마다 술집에서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은 됐을 거 아니야. 그랬죠. 그럼 경찰이 다 투입돼가지고 이 사람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할 가능성이 있네? 그럼 이 사람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그렇죠. 거야. 그거는 그냥 욕하면 잡아가서 너 혼낸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걸 딱 듣는 순간 이건 뭐야 이거. 공산당 국가야? 그 김일성 욕하면은 그냥 주스도 모르게 잡혀가서 치도군 당하는 지금 그런 나라 된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끊겠습니다 이래버린 거야. 그렇게까지 그리고 얘기해요? 제가 꼭지가 돌아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걸 계속 추적해서 취재를 했어요. 잘못 건드렸어. 그런데 그래갖고 어떻게 됐느냐 최종적으로 네. 그 1년 이상을 이 청년은 치도군을 당했어. 한 10번 이상 경찰 끌려가가지고 전화기 다 전단 자기가 뿌린 게 뭐 다인데 배후가 누구야? 조직도 그려. 옛날에 마치 간첩 조직 그냥 색출하듯이. 그 시절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치도군을 냈어. 그래갖고 이 청년이 이제 그런 거가 화가 나니까 저를 비롯한 언론에 알려서 보도가 됐어요. 그랬더니 또 다음은 너 그런 거 왜 언론에 발설해? 너 이런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또 협박하고. 우리 기자님을 자꾸 그렇게 자극하는 거 좋지 않은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네. 검찰이 봐도 한심하잖아. 그래서 검찰에서 빠꾸를 먹었어. 이게 송치를 했는데. 그러다가 그 문재인 남부지검. 네. 서울 남부지검 거기에 이른바 문빠 지검장이 오신 거야.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이게 드디어 검찰의 기소 의견 송치.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그 청년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제 당신은 본격적으로 이제 네. 피의자가 돼서 검찰에서 기소당한다. 이렇게 온 거. 이거는 이제 빼박이잖아. 그래서 그 청년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바로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저한테 처음 알려줬어요. 제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네. 바로 수사반장한테 걸었더니 그 사람은 안 받고 그 밑에 사람을 받았는데 이제 제가 일단. 당신들 이제 빼박이지 지금까지 순 거짓말한 거 맞죠? 그랬더니 뭐 기자님 이거 뭐예요 지금 이게 대통령이 이제 고소해서 기소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마음대로 쓰십시오. 바로 그래서 전두환도 옛날에 네. 전두환 비판하는 전단 뿌려도 그거 자기 개인이 고소는 안 했어요. 아들뻘 되는 학생들 네. 모욕죄로 개인 고소 안 했어. 이런 치졸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이야. 이거는 정말 악질이야. 이런 사람이 무슨 민주인권이야. 그래가지고 자, 그 뒷얘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느냐? 네. 그리고 제가 기사 썼어요. 네. 대통령이 아들뻘 국민을 모욕했다고 고소. 그동안 모욕했다는 사실도 안 알려 논란 해가지고 팍 때렸거든요. 그랬더니 도하 각언론이 다 나와가지고 그날 완전 도배가 됐어. 잘한다. 그래가지고요. 네. 그다음부터 청와대가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갖고는 막 처음에는요. 거기다가 여기 이 압권이 뭔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직전에 JTBC 썰전에 나와가지고 네. 그때 전원책 변호사가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 되면 여기저기 욕하는 사람 많게 됩니다. 어떤 욕을 당해도 참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참아야죠. 참아야죠. 국민은 얼마든지 대통령을 욕할 자격이 있죠.
그리고 대통령 좀 욕하면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리면 막 그것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는 비싼데요? 전원책 변호사가 하도 그냥 전원책 변호사가 그냥 뭐라 그랬냐? 아 그러면 만약에 어떤 욕을 당해도 네. 뭐 예를 들어 뭐 고소를 한다든지 네. 이런 일은 없겠죠? 아유 안 하죠. 국민들은 얼마든지 욕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입만 열면 그래놓고. 거짓말이구나. 그때 그것도 썼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 이렇게 고소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결국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썼어. 그랬더니 이야, 청와대가 기승전결 딱 맞았어. 그랬더니 청와대가 어떻게 나오냐. 이 경우는 단순히 대통령을 모욕한 게 아니라 국격을 훼손하고 나라 망신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소했다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거를 짜내기도 얼마나 근데 그게 짜내겠어요? 이유가 그게 국격 훼손이 뭔가 했더니 한마디로 대통령이 일본 음란물 본 거 이거를 전단했다는 건데 아니 그 국격을 훼손한 건 대통령 본인이지 그게 왜 그 청년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본인 트위터에 어쨌든 본인이 올라왔으니까 올렸잖아요. 그걸 일본 언론이 잡아채고 보도를 했으니 대통령이 나라 망신 시킨 거지 뭐 받건 안 받건. 그런데 그걸 갖고 청년이 그랬대. 그래가지고는 5일간 그게 난리를 치다가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결국은 그 청년한테 네. 그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5일 만에 베끼던 청와대. 그래서 그렇게 나왔어요. 요 사건의 그래서 중심에 제가 그걸로 상 탔어요. 그리고 근데 회사에서 상 탄 거는 그건 네. 아무 문제가 아니고요. 상 그 탔어요. 청년이 저한테 울면서 네. 고맙다고 해요. 고맙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1년 넘게 엄청나게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기자님이 신문 기사 딱 써주고 닷새 만에 네. 이제 모든 자유의 몸이 됐다. 얼마 1년 가까이 끌다 온 거니까. 경찰이 딱 통지서 보냈어요. 네. 고소인 쪽에서 고소를 취함에 따라 이 사건은 종결합니다. 땡 이렇게 보내고. 야, 요 대목에서 우리 기자님의 근데- 활약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여러분. 그건 아니고, 하이파이브와 진짜, 네. 박수갈채 한번 네, 받아야 된다. 네, 네, 아니 근데 네. 이 큰 사건의 중심에 우리 기자님이 네. 아주 제대로 역할을 하셨다. 아니 그게 작은 사건이라면 작은 사건이지만 저는 문재인 큰 정권과 사건이죠. 민주당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참지를 못해요. 아니 전두환 무슨 박정희도 자기 개인 모욕했다고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대통령 개인의 잘못했잖아. 그 일본 영상물 봤는지 안 봤는지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간에 그게 트위터에 올라온 건 사실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 언론이 그걸 갖고 비아냥의 대상으로 한 것도 사실이야. 그럼 그 자체가 본인이 사과를 할 일이지. 그거를 지적한 일본 언론 그것도 다을 가지고 전단 뿌린 청년을 모욕으로 고소했다는 게 네. 말도 안 되는 건데 더 웃기는 거는 네. 그 일본 언론이 뭐 옐로우 페이퍼 극우 언론 막 그러는데 그 일본 언론 그냥 일본 주간지예요. 그냥 일본 주간지인데 무조건 저 문재인이나 민주당 비판하면 극우야. 그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지금 네. 박수갈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아유, 네, 우리 네. 기자님이 요런 기자님이시고. 저는 그래서 네.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근데 네. 이런 식으로 언론 탄압이 엄청나요. 표현의 자유가 엄청나게 아니 침해를 뭐 당하고. 민주 파출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똑같아요. 이재명 만약에 후보가 이제 이재명 의원이 당선이 대통령이 된다든지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문재인 정권 말기에 어떤 거 있었습니까? 징벌적 언론 손해배상법 뭐 수백 배를 물리겠다. 네. 그리고 오죽하면 한겨레 경향까지도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민재인 정권하고 싸웠어. 가장 적극적으로 싸운 데가 거기야 거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정말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들 머리를 총체적으로 바꿔야 된다. 네.